먼저 산불로 피해 입으신 분들과 희생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소방공무원으로 일했던 터라 이렇게 사건, 뭐 큰 사건들이 이렇게 터지면은 마음이 안 좋고 해가지고 항상 일했을 때가 또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주불이 잡혔다고 얘긴 들었는데 다시 또 재점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서 빨리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이 돌아가셔도 잘 회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내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 소개 드리자면, 저는 대학에서 영화 전공을 하고 아트 다큐멘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다가 소방공무원으로 전직을 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소방공무원 일을 하고 지금 이렇게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해서 호주에 유학을 와 있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냐면은, 그 제가 목적, 수단, 뭐 원인과 결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기본적인, 제일 가장 근원에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행위자가 있고, 그리고 그 행위가 있고, 어떤 행위에 있으면 그 행위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원인과 결과가 나오고,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라면, 문장이라던가 어떤 우리가 사고를 하는 데서 어려운 거는 되게 한국말로 했을 때 우리가 뉘앙스가 있다. 문장의 뉘앙스. 영어로 했을 때는 mood and modality 이런 식으로도 이거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은 지금 캠브리지 대학의 출판사에서 출간한 Mood and Modality 이 책에서 많이 가져왔고요. 저도 영어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조동사라는 한국어의 그 문법 개념으로 이 Mood and Modality를 많이 결정짓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갇혀 있다 보면은 표현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 조동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어떻게 보면 뉘앙스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의 뉘앙스를 어미나 조사를 가지고 그거를 막 자꾸 건들거든요. 뭐뭐 할 수, 아니 뭐뭐 할 텐데, 이게 굉장히 미묘하게 그 뉘앙스를 잡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의 조동사라는 형태로 계속 1대1 대응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조동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거를 좀 더 분화시키는 거예요, 개념을. 그렇게 됨으로써 논리를 만들어내면은, 저는 직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다기보다는 논리가 어느 정도 정렬돼 있으면은 시냅스와 뉴런의 그 작용이, 그 논리가 제대로 서 있으면은 전기 신호가 빠르게 되면 그게 직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논리를 세워야 된다. 그 논리를 세우는 데는 분할을 하고 나눠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분할을 한 게, 여기서 개념을 realis, irrealis 이렇게 영어 표현을 했는데, 이게 잘 안 쓰는 표현인데 학문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현실로 된 것과 현실로 되지 않은 거, 요거예요. 요거를 딱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서양 철학에 되게 밑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이데아론에서 말하는 그 이데아를 상정해 놓고 어떤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상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되게 많은 철학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또 이제 뭐 유물론이라던가 변증법적 유물론이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뿌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로 도래했는지 아니면 현실로 도래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뉘앙스에서 되게 많은 게 또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제 같은 경우가 현실로 도래한 것과 현실로 도래하지 않은 거에서 또 나타나죠. 과거와 현재, 이거는 우리가 현실로 도래한 쪽에 가깝고, 미래는 현실로 도래하지 않은 거, irrealis에 가깝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완료는 또 문법에서는 시제라고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aspect라고 해서 다른 또 개념으로 그 완료성이라는 걸 표현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 realis, irrealis 요 개념에서 이제 일단 나눴죠. 크게 이 책에서는 크게 또 뭐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임하는 자세 요런 식으로 나누더라고요. 이거를 propositional과 event 이렇게 나눠요. 판단에 관련된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어로 이제 추측하는 거, 영어로는 speculative. John may be at home now. 지금 존이 집에 있을 수 있다. 지금 이제 수 이런 어미 같은 걸로 조사로 제가 한국어로 표현했죠. 이거 deductive. 이거는 한국어로 표현했을 때 이제 연역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John must be at home now. 있음에 틀림없다. 여기서는 또 분화되는 게 뭐냐면은 그 가능성, possible 여기의 영역이고 이 deductive에서는 그 필요성, necessary의 영역이에요. 이게 또 분화가 돼요. 이 안에서. 또 이제 판단에 관련된 거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assumptive. 이게 이제 가정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John will be at home now. 판단에 대한 게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뉘면서 이게 또 가능의 영역과 필요성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좀 머리가 복잡해요. 이렇게 되게 많은 분류를 하는데 직관적으로 딱 들었을 때 이건 이걸로 귀결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일단 범주화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인풋을 넣고 그 한국어랑 비교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예를 들면은 아까 deductive 한 그 John must be at home now는 있어야 될 텐데 John이 집에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John이 집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텐데 뒤에 이제 어미가 바뀐 걸로 의미가 또 바뀌고 아까 speculative 할 때는 John이 집에 있을 여기까지 똑같은데 수 있다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한국어로 존이 집에 있을 수 있다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분화가 되겠죠. 그 안에서 맥락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assumptive 같은 경우에는 존이 집에 it까지는 똑같고 존이 집에 있을 것이다 뭐 예측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거기서 또 한 가지의 레이어가 또 있어요. 이거를 evidential 이게 증거를 어떻게 사용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반적인 사실 뭐 해가 동쪽에 뜬다 막 이런 거를 증거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냐. 간접 증거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겪었던 일을 내가 듣는 거 아니면은 그 전문 증거라고 해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또 제3자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 증거가 눈으로 본 거냐 아니면은 눈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본 거냐 아니면은 뭐 청각으로 들은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증거의 강도 믿을 만한 그런 정도가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이벤트 요거에 대한 분류는 어떤 태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자로서 말을 하는 그 화자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허가 같은 경우 John may come in now. 지금 존이 들어와도 된다. 허가의 영역. 아니면은 obligation. 어떤 의무의 영역. John must come in now. 존이 지금 들어와야 된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조동사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 어떤 분류 안에서 문장의 뉘앙스가 결정된다라는 거를 조금 가져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에서 또 쓰는 게 shall 같은 경우 누군가의 당위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어떤 다짐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거를 commissive라고 했는데 예문을 들어보면은 you shall have it tomorrow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화제의 권위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이 하위 부분으로 ability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John can speak English. 뉘앙스들은 또 섞일 수도 있어요. 이런 능력이 아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추측의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bility랑 speculative가 동시에 묻어있는 문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중의적인 문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떤 언어에서는 되게 예민하게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언어들이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로망스 어군들은 조금 더 이것을 예민하게 캐치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거를 본인들의 언어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실제로 믿는 건데 believe를 사용해서 그 하위 종속절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일어난 realis가 표현되는 게 있고 아니면은 그 의심을 했다. doubt. I doubt 하고 그 종속절에 그 irrealis가 그 언어에서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게 예민하게 보는 언어들이 따로 있다. 그런 차이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언어와 언어 사이의 치환을 할 때 그거를 예민하게 캐치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어떤 언어는 그거를 예민하게 보고 있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언어에서는 이거는 예민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해 주려면은 약간의 우리가 더 첨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맥락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듣는 사람이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벤트에서 또 마지막으로 이분이 제시한 게 의지예요. willingness. John will do it for you. 이런 식으로 의지라는 걸 표현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realis, irrealis 이런 도래한 거, 도래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뉘앙스 가지고 가시고 제일 큰 범주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이것이 가능성의 영역과 필요성의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가능성의 영역은 speculative, 추측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deductive, 어떤 연역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것의 필요성으로 귀결되는 이거는 이제 또 어떤 증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이게 뭐 일반적인 증거 만연하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뭐 증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한테 들은 증거 들은 것도 제3자에게 전문 증거로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뭐 눈으로 직접 본 거 그리고 눈이 아닌 감각 뭐 청각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증거에 대한 강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event 요게 대해서는 내가 화자로서 어떤 권위가 드러나는 뭐 허가, 의무, 다짐이나 당위성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의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것들을 구분해서 기호를 만들어 놓는 것도 되게 예민하게 이것을 캐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도 기호들을 좀 더 만들어서 뉘앙스를 더 잘 잡을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국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미와 조사에 대해서도 그게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국어 어미와 조사를 잘 안 들으면은 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어미나 조사를 그렇게 악센트를 세게 발음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고 앞으로도 레이어를 계속 더해가면서 이런 내용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